모닝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 웹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AI발 훈풍이 좀 거셌던 주 후반에 또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조명을 받았던 한 주 같은데요.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한 시장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엔비디아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놀라운 상승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조금 보이기도 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사실 SK 하이닉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HBM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관심을 더 많이 받았었고, 그 아랫단에 있는 관계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주목받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겠지만요.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밸류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발표를 하기로 이제 약 한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었죠.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저 PBR 관련주라는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었는데요. 그 저 PBR 관련주라는 것이 사실은 굳이 따지고 말하자면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관심이 잘 가지 않는 이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 이번에 저 PBR 관련주들이 강세가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시장으로 돈이 몰리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돈이 몰려가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되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서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출입은행법 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방산 관련주, 대표적으로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산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조금 줄어들었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있던 법적인 이제 개정안 소위 통과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수급이 조금 몰려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시장이었지만, 굵직굵직한 테마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있을 건데요. 알테오젠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바이오 관련주 전반적인 관심이 많이 올라갔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바이오 관련주들은 저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가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흔히 모멘텀이라고 말하죠.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종목인데, 어떤 한 종목이 이제 바이오 관련주의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훈풍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최근에 살짝 주춤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알테오젠이 그런 이제 불을 한 번 더 붙여주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의료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이제 격상을 시켰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보건의료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위태위태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라든지 비대면 의료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비대면 의료가 강조가 됨으로써 시장에서 비대면 의료 관련주, 원격 의료 관련주라고 하는 섹터들이 좀 강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 심각성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도 금세 이제 거품이 꺼질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상황이 진행 중이라는 점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테마에 대해서 매매 관점에서는 여전히 접근하는 점 유효하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초전도체와 관련된 발표 기대감들이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신성전자테크, 더남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아무래도 이쪽 테마 같은 경우 초전도체 관련주, 초전도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좀 일찌감치 받아왔고,
수급도 굉장히 좀 빨리 쏠려왔습니다. 코스닥에서요. 수급이 굉장히 빨리 쏠려왔기 때문에 조종에 있어서도 그 조종폭이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빠졌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변동성을 활용하자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단기 매매 위주로 접근하자. 결국에는 날짜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3월 초라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섹터에 대해서 매매를 하고자 하신다면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는 엔비디아가 될 겁니다. 엔비디아가 결국 고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그리고 고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미국 증시 내에서도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엔비디아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 특히 그 중에서도 포인트를 조금 잡자면 AI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AI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크주라는 관점에서 상승하는 모습들도 조금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빅테크 관련주에 대해 관심 열어놓아야 된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도 바이오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더나나 노보디스크가 이제 고실적이 나오고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국내 바이오 관련주 얘기를 할 때 실적보다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후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게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상단에서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결국 성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모더나나 노보디스크나 이런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에서 실적이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포인트들도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자극이 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속해서 좀 약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여러 증권사에서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하향 의견이 나오는 리포트들이 발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결국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는 업이고 반도체 바이오는 업이고 전기차는 다운이라는 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특징들이 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 미증시와 또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AI 관련 종목들이 확실히 좀 강하게 반도체 쪽으로 움직였다는 점도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한 상승으로 820달러 선 넘어선 뒤에 탄력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어떠신지 고점이라고 보시나요? 네, 고점이라기보다 지금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생각했을 때 AI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생각하면은 엔비디아가 결국은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생각을 해야겠죠.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라는 것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이거죠. 상승하는 종목이 더 잘 상승할 것이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조정을 거쳤다가 재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세가 좀 가팔랐기 때문에 그 가팔랐던 상승세에 대해서 조정을 좀 거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 부담에 대한 해소가 약간은 필요한 시점이다. 좀 높게 올라온 주가의 흐름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요일별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당장 오늘입니다. 오늘 정부에서 기업 밸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데 그동안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를 많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근에 세론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듣게 되시는데요. 세론이라는 것이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기대했던 내용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주가가 조금 빠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정보가 이제 많이들 빠르게 공유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업 밸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세론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화요일입니다. 내일은 이제 트위치 코리아가 한국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종료를 하는 날입니다. 트위치 코리아의 한국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프리카 TV라든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취지직이 이제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이기도 했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론이겠죠. 뭐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월 28일입니다. 수요일은요. 넷마블에서 제2의 나라라는 게임이 중국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유는요. 중국에서 이제 판호를 발급받고 게임을 출시한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 게임 시장, 게임 업종들, 게임 업체들이 많이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판호를 받았던 그 외의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제2의 나라의 중국에서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29일에는 이제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PC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결국 이제 PC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것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핵심이거든요. 지금 결과값을 예단하기보다는 일단 오늘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한번 지켜보는 관망세로 접근해보는 포인트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바쁘게 일정들이 지나갑니다. 일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 함께 좀 연결해 보면요. 사실 오늘 이제 기업 밸류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안들이 나올 예정인데 그러면 관련 PBR 관련 종목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으로 좀 반응이 나올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세부안에 따른 기대감, 추가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호재가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제가 앞서서 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구체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던 선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이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거쳤다가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몰랐던 부분들,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그 기대감에 의한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향성 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짧게 단기에 이제 조정을 받지 않고 가느냐, 조정을 거치고 가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시장에서 이제 PBR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금융주들 가운데서 배당 기준일을 이번에 2월에서 3월 그러니까 벚꽃 배당 쪽으로 옮긴 그런 금융주들이 좀 많은데 저희가 배당락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체크해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네, 아무래도 배당락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배당락에 대한 영향은 있겠지만요. 지금 케이스들이 조금씩 새롭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예상하는 것보다는 한번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트위치 코리아가 이제 또 한국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되는 네이버나 아프리카 TV 관련 종목들로 좀 묶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전에 좀 선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취지직이라는 것이 새로운 사업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크게 많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지난주 아프리카 TV 흐름 보시면은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은 스트리머들이 옮기는 공식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에 대해서 좀 귀를 열어놓고 있자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개별적인 일정들까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대한 시장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네, 거의 뭐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게 되지만 밸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은 조정 없이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 필요하고요. 제가 앞에서 이제 MWC에 대한 말씀은 언급을 안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MWC가 진행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참여하는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AI와 관련된 이제 언어 모델과 관련된 이제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가 UAM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제 또 한 번 더 이쪽 테마죠. AI나 UAM과 관련해서 수급을 유입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MSCI 지수 재조정이 있습니다. 29일 날 끝나고 이제 3월 1일부터 3월 4일이 되겠죠. 날짜로는요. 3월 4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이번에 포함되는 게 에코프로버티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증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XR 가격과 관련해서 애플이나 메타에 대한 이제 좀 엇갈린 시선들이 조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비전 프로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좋은 이제 평가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오큘러스를 통해서 이미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시선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국내 증시로 조금 갖고 온다라고 얘기를 해봤을 경우에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기기 보급에 대한 부분들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안에 이제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뭐 스코네카 같은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왔던 기사였는데 그 비전 프로와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LG와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크 필요해 보이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사실 답을 드리긴 했지만요. 방향성은 맞겠지만은 조정이냐 아니면 조정 이후 상승이냐 막 급반등이냐라고 했을 때 조정 이후 상승이 유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등이 안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반등이 나오게 될 텐데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조정을 더 충분히 거친 이후에 반등이 나오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체크 필요하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와 미증시에 대한 이번 주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마크 저커버그 CEO가 결국에 이번 주에 방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잠깐 뭐 LG전자의 협업 소식도 언급을 주시기는 했지만 결국 이쪽에 대한 소외는 메타버스 쪽을 봐야 될까요? AI 쪽을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좁은 틀로 봤을 때는 메타버스가 맞습니다. 결국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제 메타라는 주커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메타버스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좀 포인트를 놓고 봐야겠지만요. 메타버스 그 세계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보고 넓은 공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은 AI랑도 연관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구체화시켜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메타버스, 그게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AI도 반도체나 언어 모델이라든지 굉장히 좀 범주가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슈에 대해서 접근한다라고 하면 메타버스, XR 기기와 관련해서 좀 포인트를 놓고 접근해보자.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투자 전략 잘 응용해서 이번 주도 투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와 함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에 대한 밴드로 2600에서 2720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한 단계 높아지면서 2700선을 돌파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평가 종목들 그리고 AI 종목들 이슈가 이번 주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난주와의 흐름 어떻게 좀 달라질지 혹은 같이 발을 맞춰서 가게 될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면서 2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